뭐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알람을 드려도 안 할 거거든요. 이 방송 1000분 들으시면 진짜 주의해야겠네라고 생각하고 줄이시는 분은 아마 10분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많이 끄십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12,000, 심지어는 15,000까지 불러대는데 만 근처에서 줄이라고 하면은 절대 말 안 듣죠. 특히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목표가가 60만 원 나오는 주식을 지금 30만 원 중반에 줄이고서 끝내자 이렇게 하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하이닉스 400만 원 넘게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250만 원 올랐는데 지금 줄이자고 하면 누가 줄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여전히 올라도 이익 추정치가 더 크게 올라오니까 그 두 주식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덩다리로 그냥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허다하잖아요. 얘네가 이제 중심 잡고 올라가니까 우리 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오늘조차도 코스피에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대 높이 끝단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떨어지기 좋은 그런 레벨에 좀 놓여있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세만 보면 9,000을 넘어서 10,000포인트도 금방 갈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서 6월, 7월 증시 좀 주의를 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7월 달은 뭐 제가 봐서는 6월 달 말까지 이렇게 달려서 뭐 지금 제가 봐도 이렇게 오르면 내일쯤에라도 9,000 찍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정말 하반기 넘어가기 전에 승부 내지는 뭐 지수가 웬만큼 도달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뭐 다음 주 내로 코스피만 따져보면 정말 만 근처 내지는 만을 찍으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뭐 마이크론 실적이 만약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을 때 마이크론 주가는 뭐 실적 잘 나오는 날 항상 좀 후지게 끝나긴 하지만 주변 시장이나 주변주들한테는 또 기대값을 불러일으킬 거고, 야 마이크론이 저 정도 나왔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더 대단하겠다 이런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뭐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6월 말까지 뭐 최대치의 상승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7월 달은 오히려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월 말에서 6월 달 넘어올 때 4월 달, 5월 달 되게 셌기 때문에 6월 달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을 이끌었던 변수가 갑자기 끝나버려가지고 상승을 타는 흐름이지만 그거는 어쨌든 더 갈 수 있는 증시가 이제 과열을 막거나 아니면 잠깐 노이즈가 생겼던 것 뿐이죠. 역사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판을 바꾸진 않았다. 노이즈가 생겨서 잠깐 쉬어가긴 해도 전쟁은 항상 역설적인 경제학을 만들면서 전쟁 끝나고 나면 오히려 장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덕분에 이번에 하다못해 전쟁 끝나면 방산주 망할 줄 알았는데 방산주가 더 올라가요. 왜? 전쟁 끝났으니까 다음 전쟁을 대비해서 군비도 더 증강을 해야 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지금 방산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방산주들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전쟁의 역설학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흐름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6월 말까지가 어떻게 보면 뭐 코스피 쪽으로 봐서는 단기 피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종착점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익권이신 분들은 그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근데 뭐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알람을 드려도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 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 이 방송 1000분 들으시면 진짜 주의해야겠네라고 생각하고 줄이시는 분은 아마 10분도 안 될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뭐 끝날 그냥 이상하면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글로벌 IB들이 많이 끄십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12,000 뭐 심지어는 15,000까지 불러대는데 만 근처에서 줄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대단히 많이 참았다가 줄이시는 거라 상당히 좋은 타점에서
그리시는 게 분명한데도 절대 말 안 듣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특히나 뭐 삼성자이닉스만 놓고 보면 목표가가 60만 원 나오는 주식을 지금 30만 원 중반에 줄이고서 끝내자 이렇게 하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하이닉스 400만 원 넘게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250만 원 올랐는데 지금 줄이자고 하면 누가 줄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걔네들은 여전히 올라도 이익 추정치가 더 크게 올라오니까 그 두 주식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덩다리로 그냥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허다하잖아요. 얘네가 이제 중심 잡고 올라가니까 우리 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오늘조차도 코스피에 올라가는 종목이 많나요?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항상 내려가는 종목이 지금 많은 시장인데 그냥 지수라는 허울에 붙잡혀가지고 시장은 무조건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러는데 계속 양극화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도달이 돼서 펑크가 날 것 같으면 내려가고 있던 애들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자이닉스는 이번에 뭐 이란 사태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결코 먼저 빠지거나 많이 빠지진 않아요. 흔히 말해서 시장의 주도주는 항상 제일 늦게 빠지고 천천히 빠지거든요. 나머지 그 주변에서 혹시나 해서 있던 애들이 아니다 싶으면 제일 먼저 빠지고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아주 핵심주가 아닌 것 같으면 지수가 같이 붐업이 돼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오르니까 뭐라도 사볼까 하는 마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될 종목과 사면 안 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추세가 꺾여갖고 내려가는 종목은 안 사시는 게 맞겠죠? 계속 신고가를 내는 성격의 종목들, 추세가 흔히 말해서 살아있는 종목만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서 매매를 한다는 타점 자체도 사실 매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제가 봐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내일 미국 장이 혹시라도 오늘 기술주가 들어가지고 내일 뭐 코스피가 9천을 찍는 지점에서 만가니까 1000포인트 먹으려고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투자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만을 간다고 해도 보면 지수는 뭐 10%좀 남았다 이건데 되게 한마디로 이제 시체말로 후달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죠. 막 흔들릴 거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8% 정도씩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그거 고점에서 사가지고 견디시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이럴 때 뭐 늘 표현하지만 방망이 짧게 지고 들어간다? 그건 아주 그냥 짧은 단타 노린다는 거거든요. 야구에서도 보면 방망이를 길게 잡으면 홈런을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데 방망이 짧게 잡는다는 건 멀리 보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정확히 맞춰서 안타 정도 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선 여전히 뭐 사는 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잔여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두 종목 구분해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작은 목표를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너끈하게 목표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나머지 종목들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형제가랑 벌어져 있는 녀석들도 있지만 걔네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고 그 중에 제일 싼 종목은 뭐 최근에 그 마이클 버리라고 뭐 닥터둠 계열의 제일 유명한 사람조차도 오늘 뉴스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인정을 해요. 자기가 한 20년 동안 매매를 했지만 언제나 수익을 안겨줬고 좋은 타점에 들어가면 항상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 사람조차도 인정을 받는 주식 말고는 제가 봐선 나머지 진짜 몇몇 종목을 빼놓고는 거의 진짜 굉장히 장대 높이 끝단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언제들 흔들면
떨어지기 좋은 그런 레벨에 좀 놓여있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따라오는 종목들에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야 좀 오르나 했더니 또 빠진다고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6월 말까지 좀 상승이 나온다면 거기서 좀 수익 실현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좀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마 손절이라는 걸 잘 안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전이나 조선은 또 어쨌든 내일 정도 이후에 대미투자 특별법의 시행과 동시에 미국 쪽에서 좀 오더 내지는 우리나라 1호 프로젝트로 해서 뭔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선 뭐 섹터별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조선주 괜찮았고 또 월말까지 보면 하나오션 중심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일정도 있는데 뭐 제가 봐선 정말 합리적이라고 결정이 날 것 같으면 독일보단 우리가 선정이 될 확률이 높으니 뭐 가능성에 어떤 배팅을 한다고 보면 조선주 지금 버릴 이유는 없지만 오히려 선정이 됐다 그래갖고 불기둥이 한번 나오는 날이 오히려 세론에 가깝겠죠. 지금 기대감을 갖고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며칠 상관이지만 내일부터 따져가지고 한 6, 7일만 바짝 올라도 사실은 꽤 또 수익권을 내거나 뭐 사신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봐선 그런 이슈에서 정말 안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요. 되면 그날 불기둥에서 파시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원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교롭게 지난주 금요일 날 원전주가 종가에서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난리친 애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ETF 편입하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종가의 무더기로 거의 보합에 있던 애가 상한가 치고 월요일 날은 또 한 반쯤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원전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고점에서 한 50%쯤 부러진 애도 있고 뭐 많이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쉬어가는 장세였는데 최근에 뭐 원전과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건 뭐 체코 쪽이나 또 베트남이라든가 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원전 수요가 있는 과정들 그리고 원전은 뭐 미국에서도 SMR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감안해 보면 원전적 분위기는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게 달라요. 그냥 위에서 가까스로 버틴다가 아니라 조정을 한 30%쯤 받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오히려 걱정 내지는 이제 또 예상을 하잖아요. 반도체 이렇게 달린 다음에 그 다음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구축해 놓은 이 덩어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레벨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그 잠재적인 다음 주도군이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반도체 무너지면 우리가 뭘로다가 그 다음 거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이제 솔직히 걱정이 될 정도로 성지가 커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단위급의 회사라든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모자라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원전이나 조선 분야는 분명 우리나라가 앞에 K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성격의 섹터들이 그래도 잠재적인 다음 후보군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뭐 그나마 말씀해 주신 영역 안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어떤 것보단 낫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얘기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번 주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3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진영 논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1년 전부터 엄청나게 올라온 그런 치플레이션이라고 요새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10배, 뭐 15배 이렇게 올라온 칩을 언제까지 사줄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계속 3분기에도 사줄 사람들이 줄 선다고 하면 아마 이번 2분기 예상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88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60조 넘는 걸로 일단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높게 불러주는 쪽에서 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00조가 넘어요. 삼성 하이닉스는 250조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려면 지난번에 57조 찍고 이번에 88조를 찍어도 140조. 여기에다가 3, 4분기에 250조를 맞추려면은 역산을 해보면 3분기에는 100조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지금의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거나 계속 분기별로 디램이나 낸드나 뭐 HBM 이런 가격에 대한 꾸준한 우상향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된다라는 전자에 물론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AI에 대해서 또 이번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이슈가 나왔을 때 보면 뭐 일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뭐 포기했다든가 아니면 뭐 내년도 AI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았다던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가 꿀렁대고 하는데 제가 봐선 뭐 단가의 하락이라든가 어떤 부분들도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관된 상황이라서 결국은 제가 봐서는 3분기에도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건 뭐 현재로서는 변함없는 사실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최소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보는 시각하고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300만 원 또는 뭐 400까지 보는 시각은 아마 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가야지 빠른 거고 느린 건지 모르겠지만 안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삼성전자가 뭐 30만 원대 중반까지 지난 3월 달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16만 원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어쨌든 한 두 달 사이 더블 나왔는데 이게 속도감이 너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단한 속도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정도가 다 다르겠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80만 원까지 그때 3월 말에 빠졌었는데 지금 4월, 5월 두 달 반 만에 3배 올랐는데 얼마나 더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해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중간에 이게 요새 뭐 가속도가 붙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막 열 몇 개가 나와가지고 막 엉덩이를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돈들이 막 들어오면 오늘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왔죠. 아침에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한 5%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NXT에서 한 3%, 2% 이렇게 빠졌었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근데 점심때쯤 지나서 그 레버리지부터 막 슬슬 바람 잡더니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그 웩도독이라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주가 먼저 올라가서 레버리지 ETF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ETF에 돈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주를 강제로 견인하는 그런 상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제가 봐서는 안 가는 것 같아도 은근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나리오로 FOMC에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또 괜찮은 실적이 나와버리면 지금 이제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 틈도 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새로 진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억지로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긴 한 것 같은데 진짜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도 매매를 못했다고 하면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도대체 언제는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사치스럽지 않나? 여지까지도 안 샀는데 이제 또 언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30만 원 깨지고 200만 원 깨졌을 때가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날 정도가 제일 최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올라가려고 탄력 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200만 원 깨지면 사시거나 아니면 30만 원 깨지면 사세요 이렇게 하면 그 가격이 올 때쯤이면은 그거는 추세가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안 오겠죠. 오늘도 사실 아침에 제가 또 다른 방송에 아침에 할 때 한 3%쯤 빠지면 이거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밑에 채팅창에 보면 여기서 10% 빠지면 사볼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언제 사시겠다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또 하여튼 속으로는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탄력을 또 가져갖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다음 또 지나면 또 노이즈 나올 거예요. 어떤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야 이거 AI가 또 정점이다. 당연히 아까 제가 진영 논리로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칩이 고가로 계속 거래될 수만은 없다라는 인식은 누구나 해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겠지만 영속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분명히 부러질 거겠죠.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는 게 완료되는 시점 직전에서 부러지기 시작하든 아니면 좋은 의미긴 하지만 엔비디아조차도 이번에 뭐 자금 조달해가지고 또 뭐 한다 그래갖고 이게 그런 순환 경제 또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저 돈을 또 뭐 조달을 해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재무적으로 아주 넉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꾸역꾸역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도 뭐 가끔 비투라는 걸 합니다만 5%로 빌려와서 수익이 나가지고 10% 20% 나면 남는 장사니까 이걸 왜 안 해 이제 이거긴 한데 자 이제 금리가 어찌됐든 동결이 됐다가도 경제가 좋아지거나 인플레가 나오면 어쨌든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느냐를 이제 저울질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투자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임계점이 과연 어디쯤이냐라는 건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엔 진짜 0부터 100까지라고 만약 그 어떤 투자의 절정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한 7, 80% 정도 수준은 온 것 같고 나머지 20%를 갖고 얼마나 치열하게 빨리 도달이 될 거냐. 그건 이제 막 다투면 다툴수록 칩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서로 나부터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정점이 제 생각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들을 이제 양쪽에서 막 조율을 하겠죠. 지금 딥시크라든가 터보컨트 같은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걸로 칩메이커들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저사양으로도 충분히 비슷한 성능 낼 수 있어. 이렇게 기술 개발하면 고사양 램이라든가 낸드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만약 정설로 되는 순간이 되면 칩 가격은 뭐 말도 없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제기가 되면 잠깐 움찔하다가도 저런 거 되려면 아직 멀었지 이러고서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술과 또 다른 어떤 해법으로 이렇게 계속 무리스럽게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비싸게만 사야 되는 그런 이런 치플레이션의 시대가 언젠간 끝날 거다라는 관점이 있고 그걸 누군가 눈치를 채면 그 다음에 공매도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이닉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잠깐 100조 규모의 역대급 주주환원 루머가 나왔다가 사실 무근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종결이 됐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이 주가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판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 결국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뭐 그룹 안에나 이런 데서 뭐 검토하던 게 일부 언론에 가서 이게 단독이요라고 보도가 됐고 화들짝 놀라서 뭐 진화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좀 쉬는 동안에 하이닉스가 한 5%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가 2,000조인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1,800조 됐거든요. 근데 약 2, 3주 전에 재밌는 현상이 있었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시가총액을 110조 정도까지 따라온 상태가 돼서 그날 뉴스가 차이가 7%밖에 안 난다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가 3일 정도 막 달려가서 다시 차이가 벌어졌는데 지금 다시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다 보니까 한 90% 수준 육박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야. 그런 이제 주주환원의 정책이라는 게 지금은 부인이 나왔지만 저는 검토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고 저런 기대감이 연말 그 4분기를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 ADR 상장이 뭐 빠르면 8월 정도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효과가 나올 거냐면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는 이런 밸류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원래 동떨어져 있다가 ADR 쪽으로 미국에 상장이 되고 만약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하고 잣대를 견져봤을 때 하이닉스가 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저는 늘 주장하지만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한 50%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격하게 지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올라올 수 있다. 하이닉스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주하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탄력이 붙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또 속도를 내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더 긴장을 하고 또 텐션이 올라가면 주가로서 또 화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이닉스, 미국 사실 주식들 올라갈 때 늘 나오는 얘기가 자사주 소각 많이 하고 배당 많이 주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주주환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결국은 배당 많이 주겠다. 뭐 벌써 셈법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정도 주주환원 하려면 하이닉스 한 주당 배당을 약 14만 원인가 이렇게 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군요. 야, 한 주 갖고 있었는데 물론 뭐 한 주 지금 비싸죠. 250인데 저 정도 받으려면 한 14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진짜 뭐 이게 아이고 뭐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봐선 딱 100조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묘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ADR 상장에서 뭐 자금이 또 더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넉넉한 어떤 재무적인 상태가 되면 분명히 주주들을 대상으로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시가총액이 역전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버는 건 삼성전자긴 한데 그걸 지금 주식시장의 논리로 보면은 번 거를 주주들한테 얼마나 더 나눠주느냐가 사실은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잣대잖아요. 그래야지 이 주식을 갖고 버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더 생기는데 뭐 말 그대로 삼성전자도 요새 뭐 배당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배당을 뭐 2배, 3배 더 준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더 사람들이 쏠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도 적어도 방어적인 개념으로라도 나도 좀 풀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할 확률이 높고 결국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보는 건데 주가가 더 속도감 있게 올라가거나 서로 맞짱을 뜨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앞으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ADR 상장하면 안 되나 하는 마음 드실 것 같은데 상장 가능성 좀 있을까요? 그것도 뭐 외국계 일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긴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어디 GDR이라고 하는 게 상장이 돼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 유럽 시장이니까 그냥 그런 것 같고 그게 이제 ADR이라는 게 상장이 되면 물론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평가받는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각종 공시라든가 또 되게 비용적으로 피곤한 부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 최근까지도 요구는 있었지만 삼성에서는 거의 검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모르죠. 하이닉스가 상장해서 제대로 값을 받고 막 있으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제가 봐서는 결국은 같은 협업을 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경쟁의 부분인데 이게 뭐 서로 죽이는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어쨌든 뭐 도우면서 또 따로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의 그 인적 교류도 많아요. 제가 아는 뭐 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삼성에 있다 하이닉스로 간 사람도 있고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느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이동도 잦거든요. 그런 분위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좋은 거죠. 가격적으로 매우 좋은 혜택을 양쪽 다 받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지금 몇백조 단위의 투자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래서 파운드리 쪽으로 TSMC 막 넘어야 되는 삼성의 숙명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거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 얘기는 제가 진짜 몇 달 전 제가 아마 연초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오는 길에 나더라고요. 그때가 하이닉스가 한 600조 정도 시가총액 할 때였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께서 무슨 간담회인가 좌담회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 생각엔 하이닉스 2000조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고요. 몇 달 전에. 근데 오늘 1800조잖아요. 그 얘기할 때가 600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이 그동안에 AI 버블이야 별 소리가 다 나왔지만 결국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진짜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들의 그 입놀림이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장 중심에 있고 가장 초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결국 맞았구나.
2천조 정말 되는. 근데 그때 2천조를 얘기할 때 하나 생각나는 건 5년 내로라고 그랬거든요. 제 기억엔 분명히. 근데 5개월 만에 됐어요. 그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빨리 엄청나게 주가가 성장했다는 거고, 예, 결국은 어쨌든 지금은 양쪽이 선의의 경쟁이다, 주가로는. 그러니까 뭐 양쪽 주주님들은 사실 뭐 지금 표정 관리만 하고 계시면 되겠죠. 일부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살지 몰라서 둘 다 사려고 한다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사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왜 둘 중 하나만 사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 같아요. 지금 한 90% 수준까지 붙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가격이 정당하다면 삼성전자가 더 차이를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키운다 이런 개념은 되겠는데, 이게 저는 요새 설명드릴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기를 되게 맛있게 구워내는 뷔페집이냐 아니면 갈비 전문점이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취향이 항상 뷔페를 가서 다른 것도 같이 먹지만 이 집 고기도 잘하네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저희 수원에 뭐 국내 최대 갈비집이 하나 있는데 뭐 그런 집에 가서 난 그냥 고기만 먹겠다, 갈비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지.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취향이 뭐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뷔페 가는 거랑 갈비 가는 거랑 갈비집 전문점 가는 거랑, 글쎄 나는 죽어도 뷔페만 먹을래 아니면 갈비 전문점에 가서 먹을래, 이게 항상 100% 늘 똑같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실 거라, 저는 만약 투자가 들어가는 양쪽의 비중이 있다고 하면 차이가 벌어지고 쫀쫀하게 붙는 거에 따른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억을 반도체 핵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심으셨다고 하면은 원래 5대5라는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봐서 내일 정도 이후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한 6대4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많이 쫓아왔으니까 삼성전자 또 달려가겠다, 또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차이가 한 15% 이상 만약 시가총액이 벌어지게 되면 또 하이닉스가 열심히 달려오겠네 이 생각으로 하이닉스 쪽 비중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쪽 어디를 괜히 뭐 한쪽으로 몰아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5대5로 시작하셔가지고 비중을 뭐 7대3, 8대2 아니면 3대7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덜 오른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까 말씀 주신 조방원 오르고 많은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 주가는 60만 원 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큰 고비지만 어쨌든 걱정하시는 게 7월달 그 파업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하순으로 접어드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우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월드컵 때 아틀라스가 짠하고 뭐 시축이라도 좀 제대로 행사가 나왔으면 조금 이벤트가 될 만했나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 뭐 폐막식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슈가 결국 우리 시장은 그거거든요. 열심히 더 달리는 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아무래도 속도가 처진다 이거죠. 지금 뭐 반도체 그 자체가 제일 재밌고 잘 가니까 여타 섹터, 어쨌든 또 젠슨항이라고 그 거물이 와서 한번 훑고 갔잖아요. 결국 이제 현대차든 뭐 LG든 두산이든 네이버든 여러 이제 뭐 동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하고 가긴 했는데, 어쨌든 큰 이벤트가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이제 빈 공간이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와서 하이닉스 오늘 달린 거 중에 또 약간의 지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젠슨항이 와서 표면적으로는 뭐 거의 SK랑은 그냥 한 몸이다 정도로 얘기하고 갔거든요. 이재용 회장은 출타해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아서 물론 뭐 좋은 얘기를 오갔다고 하지만 밖으로 보이기에는 이게 뭐 젠슨항의 트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SK가 훨씬 우리랑 친하고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도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에 대해선 일단은 뭐 다른 건 몰라도
노조 파업과 관련된 이슈가 근접하게 날짜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게 파업 고 즈음에서는 밝혀질 거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 탄력이 조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분기는 좀 그러면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아요? 이게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3분기 초반에 이제 노조 이슈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과연 이제 파업 없이 지금 이제 파업하는 걸로 대부분 가결이라고 알고 있지만 뭐 삼성도 사실은 파업이 예정돼 있다가 극적인 우리나라 지금 어떤 파업과 관련된 그런 이제 협상이 삼성이 보여준 게 아주 그냥 진짜 표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례들이 항상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 노사 협상이라는 부분이 갈 때까지 가서 막 주장해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파업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날 새벽에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극적 타결 이런 것들의 사례가 원래 많은 케이스라서 아마 현대도 약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노이즈라고 생각 들지만 오히려 파업 막 시작한다 이렇게 초시계로 따져보는 그런 시간쯤 돼서는 아마 그때가 제일 바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러고 나면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더불어서 이제 LG전자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LG전자나 로보티즈 같은 다른 로봇주들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LG전자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짧게 보시든 뭐 길게 보든 사실 엄청나게 이게 달렸던 거죠. 이게 그래프가 여러 개가 좀 겹쳐서 그런데 이번 한 2달만 보면 LG전자보다 더 행복했던 주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10만 원 내외에 있던 애가 갑자기 46만 원까지 갔는데 이 행복을 어디 다른 종목에서 비비겠습니까? 솔직히 이번 2달 정도의 궤적만 보면은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게 LG전자죠. 10만 원 초반이었던 애가 46만 원까지 갔다. 지금은 이제 가격이 또 거의 반 가격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신나게 달렸던 거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 2분기 실적 또 나올 텐데 아마 삼성 그 예비치 발표하는 날 보통 LG전자가 오후 한 2시경쯤에 발표를 하는 예들이 계속 몇 분기째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7월 초면 또 나올 텐데 뭐 지금 가전과 관련된 실적에다가 전장산업에 대한 실적 거기다가 일부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관점들 이번에 그 LG가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주가는 별개로 어쨌든 꿈꾸는 건 얘네도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그런 뭐 로보티즈나 이번에 그 CES에서 나왔던 그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다 바퀴가 달려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런 것 쪽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것 쪽으로 진화된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그 가정과 관련된 또 많은 데이터들이 피지컬 AI를 응용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선 LG전자는 웬만하면 이제 10만 원대 잘 안 갈 것 같고요. 어쨌든 구축해놓은 이제 구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20만 원 언저리에서 바닥 잡고 다시 3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2차 전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쪽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6, 7년 전에 그 막 급등하고 그럴 때조차도 2차 전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제가 약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까 뭐 타세요 얘기 드린 적도 없고 또 고점에서 막 부러질 때도 거봐 뭐 이거 이상한 애들이야 뭐 이렇게 막 강조를 드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쨌든 부침을 좀 크게 겪었던 섹터이고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는 분명히 뭐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또 이번에 어쨌든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유가도 고공권이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꽤 늘어났다는 얘기들도 있고 물론 이건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지난달에 우리나라 팔린 차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그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가 봐서 뭐 쭉 한 2배쯤 올랐던 리튬 가격도 조금 뭐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날도 있겠지만 결국은 2차 전지 쪽은 뭐 확대되겠죠. ESS랑 로봇 쪽 배터리 쪽으로 항상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서 뭐 제가 봐서 지금 정도에서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려면 그게 제일 재밌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가 제일 재밌을까라는 차원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왜 안 가지? 내가 다음에 차 계약할 때 무조건 전기차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만약 퍼뜩 드신다고 하면 2차 전지를 사놓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 차 바꿀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도 그냥 내연기관차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로봇 배터리 쪽을 자꾸 이제 신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로봇 배터리는 사실 로봇의 원가 중에 5%에서 10% 안쪽이에요. 전기차는 바닥 쪽에 완전히 배터리를 깔기 때문에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차 전지가 중요했고 배터리 관련주가 많이 간 거지만 로봇은 10% 미만이라고요. 여기 뭐 가슴팍 정도에 달 수 있는 배터리 양도 적고 그래서 원가 대비 비율이 작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자꾸 이제 로봇이 막 춤추는 거 보니까 로봇이 뭔가 대단히 빨리 뭔가 할 것 같지만 아틀라스도 계획이 한 2년인가 3년 내에 한 3만 대 만들어서 공장에 투여해가지고 미국 메타플랜트 중심으로 일단 돌린다 이거기 때문에 2, 3년 내로 보면 사실 수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로봇 배터리의 그 시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절대값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보셔야겠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꿈꾸는 2050년쯤 됐을 때 몇 억 대?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으면 로봇 배터리 시장은 제 생각엔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아마 최소 3, 4년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살펴봐 주셨는데 신규 자금 1,000만 원 정도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지난주에 그 질문 받고 나서 사실 그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의 끝이었죠. 수요일날 말씀드리고 목요일날 아침이 바닥 잡고 지금 장이 확 솟았으니까. 근데 제가 공습이 있기 전날 저녁 때 이 방송하면서는 트럼프가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이니까 그냥 지리하게 그냥 6월 달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아마 제가 그냥 현금 들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게 뻘짓한 거죠. 다음 날 공습하고 그러니까 전쟁도 끝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부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측을 드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지금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전쟁이 거의 끝났고 내일 모레면 서명하고 당분간은 최소한 안 싸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일주일 사이 이미 또 시장이 꽤나 올라왔는데 그래서 또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만약 1,000만 원이 지금 시점에서 있다고 하면 하반기 코스닥을 좀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코드번호 233740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반쯤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배웠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이닉스 단독 레버리지 ETF 코덱스 0193 T0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 양쪽으로 실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더 탄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쫓아오면 삼성전자가 도망가겠지 이런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조금 더 레버리지 쪽에 돈이 빨리 들어오는 쪽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ADR에 관련된 일정도 어쨌든 삼성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8월 정도면 들어온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주일 간격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났을 때 봤을 땐 하이닉스가 여전히 조금 더 앞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요약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사실은 지난주죠. 불안해요 이러고서 얘기 드리고 나서 목요일 아침에 살짝 불안하긴 했죠. 공습을 가지고 지수가 한 350포인트 순간적으로 빠졌었으니까 그 순간에는 아마 저도 찰나의 순간으로 어저께 아무것도 안 사길 잘했어. 사지 말라고 얘기한 게 맞았어 라고 생각 들었지만 사실은 그때 바로 태세 전환이 전 개인적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전쟁 빨리 끝나려고 공습하는 거지 불확실성으로 계속 할지 말지 이러고서 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한 액션을 한 거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결국은 전쟁은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단계가 되었고 시장은 또 환호를 해서 사실 뭐 우리 시장도 오늘 신고가가 났지만 뭐 미국이 간밤에 기술주가 좀 빠졌다 그래도 다우는 또 신고가가 났고요. 뭐 일본도 계속 신고가를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보면 네,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마 지금 종목에 대한 거보다는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종목 고민 없이 그냥 우상향을 계속 중간에 밀리는 것 같다가 또 계속 신고가를 내주니까 지금은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뭐 일주일 만에 또 어떤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좋은 분위기의 끝은 항상 왜 있잖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물이 흐르다가 저기 큰 소리가 나오다 보면 조금 지나서 폭포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계속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때마다 이제 용기 내시고 인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저조차도 나중에 이제 광분해가지고 야, 이건 볼 것도 없이 12,000가는 장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빨리 엑시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제가 과흥분하지 않는 거 보니까 추세대로 그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